오늘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화폐 수량서를 활용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방정식을 약간 고쳐 써보겠습니다. 좌우 양변을 y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이 방정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물가가 변동하는 경우 세 가지 가능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피 물가는 짧은 시간 내에 꽤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 1년 사이에 물가가 2배나 3배가 오른 시기나 지역이 많습니다. 반면에 V와 Y는 꽤 안정적입니다. Y를 봅시다. 이것은 실질 국내 총생산입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년 안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1년 만에 10%가 증가하면 놀라운 성장입니다. 그리고 10%의 하락은 매우 이례적인 대공황이 될 것입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의 변동은 가격 변화의 규모나 지속성을 설명해주는 그럴듯한 후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V는 어떤가요? 화폐 유통 속도는? 화폐 유통 속도는 달러가 1년 안에 최종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평균 횟수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에서 V는 약 7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 요인은 당신의 개인적인 V를 결정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요인, 당신이 매주 급여를 받는지 격주로 받는지 또는 수표 결제에 얼마나 걸리는지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V는 단기 변동이 가능하니 8까지 높아질 수도 6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V는 가격 변동의 규모와 지속성을 설명해 줄 만큼 충분히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Y와 V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위에 막대를 추가해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P의 증가를 유발할 유일한 원인은 M의 증가라는 것이 즉각 나옵니다. 다시 말해 가격 상승의 원인은 통화 공급의 증가입니다. 통화 공급의 변화가 우리의 인플레이션 엘리베이터의 속도와 높이를 추동합니다. 우리는 화폐 수량서를 간략히 적시해 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방정식은 이전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말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더 많아진 돈이 같은 양의 재화와 용역의 뒤를 쫓을 때 가격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좋습니다. 이 이론이 얼마나 타당한가요? 이번 표에서 우리는 페루의 초인플레이션 기간의 물가 수준과 통화 공급량을 표시합니다. 1980년 가격이 페루화로 1인티였던 재화가 1995년에는 1000만인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을까요? 화폐 수량설이 예측한 대로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시기에 통화 공급이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M이 급상승했고 P도 급상승했습니다. 화폐 수량서를 성장률 측면에서 표시할 수 있는데 바로 변수 위에 작은 화살표를 통해 그 측면을 표시합니다. 화폐 수량서를 성장률의 형태로 해석하면 V와 Y가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M의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앞서와 같이 페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통화 공급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통화 공급이 증가하자 인플레이션율도 증가했습니다. 놀랍게도 1990년의 화폐 공급은 매년 6000%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화폐 수량설이 예측하듯 인플레이션율은 1990년에 연 6000%였습니다. 자, 화폐 수량설은 1990년 페루에서 꽤 잘 통했습니다. 다른 시기와 지역에서는 어땠나요? 여기서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을 가로축은 통화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960년과 1990년 사이에 약 110개국에 대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 관계는 완벽하게 선형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화 공급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율이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보면 돈은 중립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통화 공급량이 2배로 늘어나면 가격이 2배로 오를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의 중요성과 지속성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면 밀턴 프리드먼이 이렇게 말했을 때 정확히 맞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입니다. 셋째, 중앙은행은 종종 국가의 통화 공급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한 나라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상당한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유념하세요. 향후 비디오에서 그 점에 대해 언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제학을 통달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 내용이 머리에 남도록 몇몇 연습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거시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음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아직도 자리를 안 뜨셨나요? 마지널 레볼루션 대학의 다른 인기 비디오들을 확인해보세요.